예, 두 번째 논문 발표자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는 한자경 교수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자경 교수님은 독일에서 칸트 철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계명대학교 계셨죠. 예, 계명대학교에 처음에 계시면서 욕심이 나셔가지고 또 불교 철학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동국대에서 유식으로 박사학위를 또 받으신 거예요. 박사가 2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사상에 대해서 일심 한마음으로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회통하는 그런 연구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책으로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쓰신 다작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마음선하고는 제가 옛날에 이분을 꼭 스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를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처음 심포지움 할 때도 오늘 모신 세 분들 저희가 모셨었습니다. 이제 오늘 발제하실 내용은 한마음의 존재론과 수행론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읽어 나가면서 건너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마음 요전의 지향점은 일체 중생이 한마음 공부를 통해서 참 자기를 깨닫고 자타 분별을 넘어 불의의 삶을 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음 공부의 첫 단계는 자신 안에 내재된 참 자기인 주인공을 믿고 일체 경계를 그에게 맡기는 것이지, 한마음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나 관념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 안에 한마음을 믿고 깨닫는 것과 한마음을 개념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량심에 따른 사량 분별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가 자꾸 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개념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일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관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사유를 규정합니다. 만약에 요전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이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선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요전의 주장을 우리의 일상적 세계관의 틀에 따라서 곡해해서 그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요전 전체가 현대의 세계관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관 내지 새로운 인간관의 제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논문에서 주로 그 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와 너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서로 각각으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간주합니다. 아까 앞에서 애플레 교수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개체로 이해를 하는 거죠. 모두 각각 별개의 개체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 관계는 오직 외적인 물리적 인과관계로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비로소 외부 세계를 인식하며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말이나 행동이라는 물리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나를 세계 전체와 분리된 개별 자아로 아는 마음을 불교는 의식, 제육의식이라고 부르고 요전에서는 현재의식이라고 부른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육의식이 우리 마음 활동의 전부라고 이해하고 있죠. 한편 요전은 제육의식 내지 현재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 너와 나의 개체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발견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참 나이고 우리 각자를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인공이라고 논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층에서 발견되는 전체로서의 한 마음이 세계와 맺는 관계는 제육의식의 외적인 관계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제 심성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겠죠. 저는 요전히 제시하는 한마음이 무엇인지, 그 한마음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한마음을 깨닫고 그 한마음을 실현하는 길은 무엇인지를 이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를 남과 분리된 개별 자아로 간주합니다. 남과는 다른 시공간 안에 위치한
분리된 개별 신체 또는 남과는 구분되는 나로 의식되는 개별적 자기의식 또는 개별적 자기의지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요전은 그런 것들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나인가, 의식이 나의 주처인가, 의지가 나의 주처인가, 육신도 내가 아니고 의식도 내가 아니고 의지도 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됩니다. 참나가 육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나는 감각인 전후식에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은 대상을 전제한 제육의식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 의지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제6의식의 의지초로서 작동하는 자아식인 제7말라식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육신이나 의식이나 의지는 참나가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으로서 인연화합의 산물에 불과하고 참나는 그런 현상의 근원으로서 그보다 더 깊이 존재합니다. 현상 이면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물을 때 우리는 흔히 그 근원을 그것 이전 내지 그것 바깥에서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X의 근원을 X 너머의 Y에서, 그러니까 X와 다른 Y에서 구하는 외향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외향적 사고를 진행하면은 X의 근원은 Y고 Y의 근원은 다시 Z 이런 식으로 무한소급에 빠지게 되고 그럼 그 무한소급을 끊기 위해서 더 이상 그 너머로 소급할 수 없는 최초의 근원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최초의 근원은 존재하는 일체의 바깥에 있는 것 따라서 존재하는 일체와는 다른 것으로서 간주됩니다. 우주를 창조한 범천 내지 신,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그런 존재들은 외향적 사유에 따라서 설정된 최초의 존재, 절대 타자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요전이 존재하는 것의 근원을 찾는 방식은 이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요전은 X의 근원을 X 바깥이 아니라 X 안에서 찾습니다. 즉 외향적 사유가 아니라 내향적 사유입니다. 여기에서는 X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Y가 X 바깥이 아니라 X 안에 있습니다. 나를 나이게끔 하는 나의 근원 내지 나의 본래 면목은 현재의 나 바깥이 아니라 현재의 나 안에 있습니다. 그 인용에서 보면은 나오기 이전의 본래 면목을 찾으라고 하니까 어제의 나를 더듬어서 찾는데 어제의 나는 이미 오늘의 나 속에 있으니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현생이 전생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생은 다시 그 전생을 포함하니까 오늘이 어제를 어제가 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또 역시 내향적인 사유를 전개해도 또 무한소급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내향적 사유에서도 무한소급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향적 사유에서 무한소급을 끊는 방식은 외향적 사유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최초의 일자로서 절대 타자를 설정하는 대신에 시작과 끝이 하나로 맞물린 원환을 제시합니다. 인용해 보면은 처음과 끝이 따로 없다.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이다. 염주화를 돌릴 때 몇 번 굴리면 다시 제자리로 오듯이 처음과 끝은 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순간만이 곧 영원이다. 모든 것이 바로 영원한 오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나가 시작해도 하나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따로 없고 하나가 그쳐도 하나를 그치게 하는 것이 따로 없는 것은 시작과 끝이 맞물려서 하나의 원한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향적 사유에서는 개체 안의 근원은 시작과 끝을 하나로 맞물린 원으로 간직한 전체입니다. 이는 곧 현재 순간 안에 과거와 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일상의 의식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개체의 현상적인 질서입니다. 반면 개체의 근거가 시작과 끝이 맞물린 전체로서 개체의 현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곧 개체가 단지 변화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현상과는 다른 차원, 즉 현상보다 더 깊은 심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체는 변화하는 현상에 그치지 않고 불변의 심층을 가진 존재이며 심층은 표층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원한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는 것은 현상이고 표층이고 그것을 다 포함한 전체는 이 심층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층과 심층을 구분해 봤습니다. 개체는 표층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변화를 겪지만 심층에서는 3세가 현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현재를 삽니다. 이와 같이 X의 근원을 X 자체에서 찾는다는 것은 곧 X를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 현상 너머의 심층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향적 사유가 X를 현상적 존재로만 간주하는 표층적 사유라면 내향적 사유는 X 안의 그 심층 근원을 발견하는 심층적 사유입니다.
외향적 사유에서는 개체 너머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개체의 근원이 내향적 사유에서는 바로 그 개체의 심층이 됩니다. 근원은 표층에서 보면 개체 바깥이지만 심층에서 보면 개체의 내면입니다. 이처럼 표층의 현상성을 넘어선 심층의 내면이 바로 개체의 내적인 초월성을 이룹니다. 요전은 이러한 내적 초월성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요전뿐만 아니라 불교가 이런 내적 초월성을 불성이라고 부르죠. 불성은 일체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바로 근원으로서 바로 지금 여기 각 개체 안에 살아있는 근원입니다. 근원으로서의 불성은 개체 안에 있되 개체의 생멸하는 현상성을 넘어서는 내적 초월성입니다. 불성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설사 우주가 무너지고 허공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지거나 죽어질 수 없다. 예, 제가 하는 모든 인용은 다 그냥 요전에서 가지고 온 인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불성을 이제 요전에서는 바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고, 이제 이것을 한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게 하나인 것, 무한히 커서 내가 결코 그 바깥으로 나가볼 수 없는 것, 그렇게 전체인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요전은 현상세계 일체를 포함하는 이 무한의 근거를 무한히 큰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 마음이요, 너무나 커서 한 마음이요, 전체라서 한 마음이다 라고 인용 마치고 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각 개체가 자체 안에 자신의 근원으로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꼭 각 개체가 자기 자성을 가진다는 것이고 가진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이나 무아가 아니지 않냐.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됐었던 이제 무아로 나오면 어떻게 연관되냐라는 얘기겠죠. 이런 질문은 불성과 법신을 설하는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죠. 그러나 일반 대승불교와 마찬가지로 요전이 주장하는 불성 내지 한마음은 개체마다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것, 즉 남과 구분되는 나만의 개별적 실체, 나만의 자기 자성이 아닙니다. 불성은 오히려 개별적 자아가 자기 자성이 없는 무자성의 공으로 무아로 밝혀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보편적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불성 사상은 개별적 자아의 공성을 주장하는 무아 사상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내 안에서 한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나의 무자성성 내지 공성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표층자를 통과해서 심층의 한마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전은 한마음 사상이 무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무아는 오히려 한마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중생으로서의 나가 부정된 그 지점에 중생의 나가 아닌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 참 자기를 모르고서는 참된 무아를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아 사상이 참 자기를 주장하는 이 한마음 사상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대행스님도 적극 강조를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불성 내지 한마음이 무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별적 특성을 여인 보편적 심성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불성은 모든 중생의 본성이고 한마음은 일체 중생의 본성입니다. 요전은 불성과 한마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의 근본이다.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불성 내지 한마음이 심층의 보편적 마음이라고 해서 개별적 나를 떠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심층은 나의 표층으로 표출되는 나의 심층이며 그 심층이 표층의 나를 이끌어가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전은 심층의 한마음을 개별적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심층으로서 나의 주인공인데 그 심층의 한마음이 표층처럼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및 일체를 모두 포괄하는 무한의 마음, 전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 나의 심층의 개체적 한계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마음, 우주 전체를 생성하는 무한의 에너지, 일체 생명의 근원이 내재에 있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나의 주인은 표층적인 의식적 분별을 떠나 있는 마음, 텅 빈 마음, 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전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체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바로 주인에다가 빌공자를 넣어서 주인공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나와셨던 부분이죠. 그 3장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은 개체의 나 안에 어떻게 보편의 마음이 자리하게 된 것일까? 보편의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현상적인 차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층 마음과 현상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물음을 제기할 수 있겠죠. 3장입니다.
요전에 따르면 일체 만물은 한 마음으로부터 형성됩니다. 한 마음이 중생의 근본 생명으로서 각 개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체들의 총체로서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한 마음인 생명의 불씨로부터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개체의 육신입니다. 요전은 한 마음인 주인공이 지수와 풍을 화합해서 육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수와 풍 4대를 모아서 내 육신을 만든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신통 묘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육신이 주인공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 마음과 육신의 관계가 생명과 그 생명의 발현이라는 말입니다. 요전은 한 마음으로부터 육신이 형성되는 방식을 씨앗에서 열매가 생겨나는 방식, 즉 생명의 자기 발현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현대 인간 이해, 즉 수정란으로부터 개별적인 신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하고 이제 좀 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 해당하는 요전이 말하는 그 생명의 근원에 해당하는 생명의 씨앗은 이제 현대 과학이 얘기하듯이 부모로부터의 수정란이 아니라 수정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인연을 따라서 수정란에 들어가는 생명의 불씨, 자신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 점에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내지 생명관과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씨가 이제 억겁을 거쳐서 진화해온 업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용 다음 두 번째 인용 밑에 있겠습니다. 나의 주인공이 나를 수억겁 진화의 길을 끌고 와서 오늘을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공에 의해서 이끌려 수억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나의 육신에 대해서 요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뚱이 하나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글우글 공생하고 있으니 이 몸은 겉으로 보아 하나의 중생 같을지라도 실은 수많은 중생의 국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신체 안에 수억급 중생이 우글거린다는 것, 그리고 그 수억급 중생이 함께 합해서 나의 삶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신체 이해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수억의 세포들이 모두 각각 살아있는 세포이며 그 세포들의 삶이 합해서 나의 신체가 살아있는 몸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전이 말하는 육신 안의 수업 생명체가 과연 육신 내의 세포를 말하는 것일까? 세포 안에 살아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육신 속의 생명체의 생명은 육신을 이루는 세포들이 갖는 생명이며 그것은 수정란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수정란이 분화해서 각 세포가 생겨나는데 거기에 생명이라는 거죠. 이런 현대 인간관에 따르면 나의 생명의 근원은 부모의 수정란일 뿐이고 그 수정란에 들어온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층 현상 너머의 비가시적인 심층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요전은 나의 육신이 단지 수정란의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주인공의 생명의 표현이듯이 나의 육신 안에 함께 머무는 수억의 생명체 또한 단지 수정란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주인공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수억급 진화를 거치는 동안 거쳐왔던 온갖 생명체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와서 그 생명체들이 나의 육신 안에 함께 기거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불교가 개체의 생명을 수정란에 들어온 아류야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이제 통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아류야식은 현재의식인 제육의식이나 의지적 자의식인 제7말라식보다 더 근원적인 제8아류야식이며 표층의 현재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마음입니다. 아류야식은 개체가 수억겁 윤회를 거치듯 하면서 지은 업에 의해서 남겨진 업력 내지 종자의 총체이며 결국 수억겁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에너지 파장 내지 정보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류야식 안에 수억겁 윤회를 거치는 동안에 일체 정보가 모두 담겨 있고 윤회 과정에서 제가 물고기였고 나비였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현재 의식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심층에서는 단지 인간인 것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생들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표층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심층에서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표층의 현재의식에 포착되지 않는 무수한 생명체가 심층 마음 안에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내 몸에 기거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봅니다.
예, 한 마음이 서로 다른 개체의 주인공이 돼 심층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보편적 마음이라는 것은 곧 그 주인공이 이끌어오는 무한한 생명체가 너와 나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너와 나는 표층에서는 서로 다른 개체, 서로 다른 입자로 존재하지만 심층에서는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공명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윗 문장을 제가 빼놓고 읽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은데요. 내 안에 무한한 생명체가 있고 네 안에도 무한한 생명체가 있다면 무한은 무한을 서로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결국 내 안의 생명체는 너 안의 생명체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심층 아리아식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리아식의 어떤 보편성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한 마음이 말하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간입니다. 그 요전의 생명 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또 진화하고 진화설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진화설과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진화설은 개체에서 변화된 결과로서의 현재적 양상 내지 현재 의식만을 실제로 간주할 뿐 시간 지평을 뛰어넘는 개체의 심층은 인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요전은 진화를 말하되 그것은 진화 결과로서의 현재적 양상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화의 길을 이끌어가는 심층의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요전은 변화해가는 유전자가 심층의 주인공, 한마음, 불성에 근거하는 것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유전자 이전이다. 불성은 마음 내기 이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정보, 변해가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 천상세계를 만들어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불생불멸, 불구 부정의 이 진여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현재의 표면적 양상으로서의 육신, 인간으로서의 나는 심층의 근본 생명이 잠시 걸친 한순간의 의상, 이제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전은 현재 육신은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예. 예, 육신과 연결된 국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따르면은 내 몸의 생명체가 공생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듯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체 또한 함께 공생하면서 하나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 인용 넘어서서 나의 육신의 수억 생명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한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한 마음은 보편적 마음이며 보편적 생명으로서 너의 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의 한 마음은 곧 현상세계 전체인 삼천대천세계를 형성하는 우주적 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육신 안 생명체는 그대로 국토의 생명체이고 육신 안의 주인공이 그대로 국토의 주인공인 셈이라고 봅니다. 예, 요전은 주인공의 생명의 힘은 하나라는 것, 나의 생명은 바로 이 근원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전기의 비유로 들기도 하고요. 각각은 이제 전기에 꽂기만 하면은 전체로 연결된 우주적인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일으키는 한 마음이 내 육신 속의 한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힘이 생명의 힘으로서 각 생명체 안에서 작용한다고 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근원은 바로 나의 내면에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이며 이 생명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안에서 나와 연결된 모든 생명체가 결국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체는 한 마음으로서 묶여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인용 넘어서입니다. 한 마음 안에서 우주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떤 생명체도 전체 우주 연결망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인용 넘어섭니다. 일체가 하나의 생명,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마음에 막힘이 없다면 일체 존재의 실상을 여여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과거와 미래에 제한받지 않고 자타 분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신통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 그 주인공이 가지는 작용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인공은 그 안에 쌓여있는 업을 현상적인
차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업장을 녹일 수 있는 힘을 심층의 그 한마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인용 넘어섭니다. 수행은 표층의식의 분별성을 넘어서 심층의 하나됨을 아는 것이고, 요조는 심층을 알아서 표층과 심층을 하나의 세계로 통합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표층과 심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스님께서는 백지로 비유해서 사람들은 앞면에 글씨가 써 있는 것만 알고 뒷면에 백지는 모르니 한 종이인데도 뒤집었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현상이 막 써 있는 앞면이 되고 그 현상을 이루는 근거가 바로 이 심층을 이제 백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종이 한 장 뒤집기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거겠죠. 예,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종이의 앞뒤를 뒤집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표층을 뛰어넘어서 심층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 마음을 알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겨지기 때문에 이제 수행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우리의 심층 마음은 전 우주와 하나로 통하는 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표층의 개별적인 현재 의식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조는 이것을 두 마음으로 설명합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있다. 본래는 청정해서 물들지 않은 여여한 근본 마음인데, 이거 이제 다른 마음은 생멸하는 번뇌망상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전체의 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자타 분별하여 일으킨 현재 의식의 번뇌망상을 낳고 관념의 벽을 세워서 결국 스스로 그 벽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이를 뒤집지 못하는 거겠죠. 심층의 그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잘못 알고 집착하니까 삶의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리는 거짓된 분별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표층에 5분 남은 거죠. 표층에 거짓 나에 이끌리지 않고 심층의 나를 참 자기로 알아차리는 것,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의 인용입니다. 나의 육신은 모두 다 마치 내가 헌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영원치 않고 무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관하라, 색이 무상하고 공이고 고라는 것을 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관하다 보면은 자신을 관하는 자로서 의식하게 되고 결국 관하는 자신을 관해지는 것과 구분 짓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나로 알고 집착하던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나의 그 심층으로의 길을 막는 관념의 벽을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탈동일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함으로써 현상세계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나의 의식으로 주인공을 불러오고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개념적으로 주인공을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다시 의식을 주로 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오히려 의식의 벽을 허물고 구름을 걷어냄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의식을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나의 개체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수행을 하는데 그 생각을 없애려는 건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없애느냐. 무념에 이르러야 되는데 무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염을 하고 싹지돈 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써서 마음을 안 쓰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역설이죠.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스님께서는 맡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마음으로 마음을 써서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 이게 안 없어지니까 방법은 그냥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맡긴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기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긴 결과는 결국 주인공을 단지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맡김으로써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는 것이고 결국은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을 아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체를 주인공에게 믿고 맡길 뿐 의식 차원에서의 주객 분별, 자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스스로 한 마음이 되면은 결국 우주 만물 일체와 하나로 호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자유자재롭게 현재적인 의식을 일으키고 현재적인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나가는 말 한 2, 3분 남았을 것 같아요. 예. 나의 참나를 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전에서는 사람들이 참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예, 이 참나를 알고자 하는 거는 내가 누구냐, 인생이 뭐냐라는 거를 아는 것이 되면서 그것이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현대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현대적인 그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대개 삶의 근거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는 제 시대의 유행 사조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의 사조는 개인주의적이고 유물론, 물리주의인 거죠. 자연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심층의 보편적인 마음, 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비와 인의 정신이 아니라 이기적인 계산과 비교이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배려와 행동이기보다는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 정신이죠. 한 마음을 알아서 내가 누구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어느 성각자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봅니다. 인의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 그리고 온 인류가 다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낳고 그 사상을 한국에서 실현해보고 그 아름다움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인류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음 사상은 바로 그러한 진정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인이 전공하고 계시는 유식 철학의 심성론에 입각해서 스님의 한마음 사상을 잘 전개하는 논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유 스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해유 스님은 현재 독일 본대학교에서 불교 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한자경 교수님 논문을 잘 들었고요. 한자경 교수님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책도 많이 읽고 미리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원래 독일에서도 공부를 해서, 근데 원래 출발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을 하셔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셨고, 서양 철학에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불교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려고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지금 동국대에서 유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논문에서 그 불교의 존재론을 한마음에서 대인 큰 스님 사상이 한마음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양 철학을 하셨기 때문에 불교학자의 시각과 조금 다른 철학적 사유로 많은 불교학을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 논리적인 사유로 그 불교학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논리적으로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불교학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평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논문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짧은 제 소견만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시피 한마음 공부의 핵심은 개념적 분석이나概念적 이해가 아니고 주인공 강법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수행자로서는 이게 큰 스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학술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이론적 근거를 드러내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마음을 분석하고 간연지 이해를 돕는 건 이 한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론적 근거를, 그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 교수님은 여기에서 그 존재하는 것의 근원을 그 외향적 사유, 내향적 사유, 순환이라는 이 철학적 그 사유를 드러냄으로써 일단 한마음을 실체화하는 것을 일단 이론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을 실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오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한마음과 주인공 그리고 간법까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님 한마음 사상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마음 사상은 너무나도 다각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불교 철학 사상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저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게 뭐 유식이다, 중간이다, 불성사상, 열애장 이렇게 한 곳으로만 할 수 없고 다양하게 큰 스님 사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문에서는 한장 교수님은 개체내 신청 마음, 불성, 주인공이라는 곳으로 일단은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이 논문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한마음과 주인공 개념 관계를 심층 한마음을 개별적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이라고 부른다. 나의 심층으로서 나의 주인공이 돼 그 심층의 한마음이 표층처럼 나와 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및 일체를 모두 포괄하는 무한의 마음, 전체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얘기 보면은 그 주인공 개념 이해를 개별적인 나와 전체로의 나와 전체 우주 근본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론에서는 주인공 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으셔서 이렇게 훅 넘어가서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한마음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그 간법을 말씀하시는데 색이 무상하고 공이고 고라는 것을 관할하는 것이다. 의식은 수상의식을 말한다. 이것은 초기 불교 잡아함경에서부터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 오늘 발표는 안 하셨는데 논문 집에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제가 이 초기 불교의 간법과 대행 큰 스님의 주인공 간법에는 제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오늘 발표하는 시간이나 이 논문에 드러나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마음과 주인공 그리고 간법까지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부족한 논문 장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언급하면 좋지 않았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 아까 그 결론에서 그 대행선 한마음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으로 한마음 인류 공동체를 기원하고 평등 평화의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마음으로부터 저희가 왜 이 한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이 한마음 공부를 통해서 세계 인류적으로 같은 공동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한마음의 존재론과 수행론이라는 논문을 봤을 때 저는 이거를 한마음을 통해 불교적 존재론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마음이 존재한다라는 실체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제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오해 여지가 있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그 불교학과가 아니고 비교 종교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독일 본대학의 후토 교수는 이 종교란 즉
현재의 지금 사회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자체가 인간과 떨어지지 않고 이 사회 현재의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지의 연구가 사실 종교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후터 교수는 대행 큰 스님의 사상을 보고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현 시대에 맞는 언어와 수행법을 제시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의 학문적 연구가 이 한국 불교의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현 한국 불교의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게 한마음 요전을 읽으시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좀 연구하신 한자기 교수님께서는 한마음 사상과 주인공 관법 수행론이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되며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커다란 주제들을 이렇게 다시 논문을 써야 될 만한 주제들을 말씀하셔서 다 말씀하시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간략하게 지금 시간도 스님께서 많이 쓰셔가지고요.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토론 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초기 불교 그 관법하고 사념초 관법인 거죠. 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그냥 제가 떠올리기는 제가 이 중국 관법을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요전에서 이렇게 읽어보고선 제가 생각한 사념초 관법은 초기 불교 사념초 관법은 신수, 심법 이렇게 뭔가를 세우고서는 그거를 관하는 거니까 일물을 세워놓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자 보여지는 것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소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대승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들려있을 때는 인물이다. 이게 화두가 탑화돼야지 깨달음이 온다고 하듯이 이 주인공 관법에서도 그러니까 맡김으로써 이거를 다 비워내기 때문에 일물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뭔가 대상을 해서 그거를 염하는 거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발표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서 마음을 없애는 그 역설을 이제 넘어서려는 그런 측면들이 보이니까 능소 분별을 넘어서려는 그런 측면이 초기 불교하고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존재론, 한마음의 존재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음이 존재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오해하던데 이게 철학에서는 존재론 그러면은 X의 존재론 그랬을 때 X가 존재한다 이거를 내세우겠다라는 게 아니라 X의 존재에 관한 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냐 뭐 둘 다 아니냐 이런 일체 존재에 관한 모든 논의인 거지 X가 존재한다라고 논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한마음 선언의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아까 여기 독일분이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개인이 나를 개인으로 이해하는 이 사회, 이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는 다 거기에서 생겨난다고 봅니다. 개인 의식을 나의 마음 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분별적 사유인 거죠. 너하고 나가 다르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르고, 그죠? 뭐 정신하고 물질하고 다르고 이런 거 분별적인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그거를 발견하게끔 하고 그 전체, 그러니까 내 안의 전체가 그대로 내 안의 전체가 있으면 결국 나만에도 전체가 있는데 전체는 전체가 같으니까요. 너무 뭐 논리적인 발언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와의 연관성과 근데 그 전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남도 또한 그 전체인 거고 모두가 다 부처다라는 거를 자각하게 하는 그거가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거가 아닌가. 그것만도 저는 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논평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 다음에 한장 교수님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